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서 풀어야 할 농정 현안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목표 가격 재설정 등 쌀 문제 해결이 최대 농정 현안으로 꼽히는 가운데 공익형 직불제 개편, 농업 예산 추가 확보도 큰 난제입니다. 네, 이러한 농정 현안 해결에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떤 역할을 할지 농업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공개적으로 성명까지 발표하며 신임 장관이 농정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9월 정기국회에 김현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가장 시급한 건 쌀 목표 가격 재설정입니다. 2018에서 2022년 산 쌀에 적용할 새로운 목표 가격을 정해야 하는 겁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올 초 쌀 목표 가격을 놓고 수차례 논의한 결과 80kg 한 가마당 20만 6천 원에서 22만 6천 원 사이에서 목표 가격을 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는 문제와 맞물리면서 더 이상의 논의는 없는 실정. 쌀 목표 가격은 2018년산 수확기 쌀값이 정해진 2019년 1월 25일 전까지는 결정이 됐어야 했지만 목표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현재 농가에 변동직불금이 지급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쌀 수확기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최근 통계청의 벼 재배 면적 조사 결과가 발표됐는데 재배 면적이 기대만큼 줄지 않아 쌀 생산 과잉이 되풀이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벼 재배 면적은 72만 9,820헥타르, 지난해에 비해 겨우 1.1% 줄어드는 데 그쳤습니다. 이대로라면 평년작을 가정해도 10만 톤가량의 쌀이 과잉 생산될 수 있어 시장 격리 등 수급 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쌀 가격이 그리고 물량이 일정 부분이 넘치게 되면 이 부분은 자동적으로 격리를 통해서 기존 쌀 농가가 안정적으로 쌀 생산을 하고 가격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도 함께 마련되어야 기존 쌀 농가가 안심하고 기존의 쌀을 생산하는 데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직불제를 공익형으로 개편하는 작업도 시간을 다투는 현안입니다. 올가을을 넘기면 개편 동력이 약해질 수 있어서입니다. 다행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직불제 예산 2조 2천억 원이 포함돼 개편의 분위기는 잡히는 모양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해 갈 길이 만만찮습니다. 또 법 개정 과정에서 직불제 개편에 소극적인 야당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농업 예산 추가 확보도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최근 국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농식품부 소관 예산은 15조 2,990억 원, 내년 국가 전체 예산에서 농식품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98%대로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증액해야 하는 과제가 장관 앞에 놓인 겁니다. 8월 29일 열린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농업 예산 홀대를 지적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것은 예산 홀대가 아니라 농업에 대한 무시라고 보고 있고요. 농식품산업 GDP 중 6%이기 때문에 최소한 농림 예산은 국가 전체 예산은 5%는 돼야 합니다. 임명된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농업경영인 중앙연합회는 신임 장관이 굵직한 농정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하고 농업의 100년 대계를 설계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최근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쌀 공익형 직불제 개편한 부분과 그리고 최근 금년도에 채소 수급에 대한 문제, 수확기 쌀 가격 대책, 정부 농업 예산 증액, 그리고 후계 인력 육성 방안 마련, PLS 현장 보완 대책 마련 등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현안들이 많이 있는데요. 산더미처럼 쌓인 농정 현안을 신임 장관이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농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이번 추석 대목장에선 냉장 한우와 사과의 인기가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추석이 빨라져 출하량이 부족했던 배는 예년에 비해 인기가 시들했는데 그 빈자리를 여름 제철 과일이 대신했습니다. 올 추석 대목장 결산을 윤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비자들이 올 추석엔 냉장 한우와 사과, 그리고 여름 제철 과일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한우 선물 세트 판매량이 지난해 대비 60% 가까이 늘었습니다. 준비 물량의 절반 이상이 소진돼 급하게 추가 제작에 들어갔을 정도입니다. 대형마트 분위기도 비슷했습니다. 이마트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 실적을 보면 냉장 한우 고기 세트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4% 늘었습니다. 업계에선 추석이 예년보다 빨리 찾아와 과일보다 한우를 찾는 소비자가 많아졌다고 분석합니다. 또 아직 남아있는 더위의 영향으로 냉동 한우 고기보다 냉장이 더 인기를 끌었습니다. 추석이 너무 이르기도 했고 상대적으로 날씨가 많이 더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 앞에서 조리를 오랫동안 해야 되는 찜용이나 국거리, 불고기용 이렇게 조리를 오래 하는 거는 거의 다 줄었고요, 매출이. 그냥 간편하게 즉석에서 구워 먹을 수 있는 로스용만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년 대비해서 한 20% 이상은 늘은 것 같아요. 추석을 대표하는 과일인 사과도 우려했던 것에 비해선 많이 팔렸습니다. 유통업계가 추석이 이르다는 점을 고려해 수확 시기가 빠른 전북 장수나 경남 거창 등의 고랭지 사과를 미리 다량 확보해 둔 게 주요했습니다. 이마트의 추석 선물 세트 사전 예약 판매 실적만 봐도 작년 동기 대비 사과 매출이 54%가량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사과와 함께 전통의 추석 선물인 배는 물량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판매가 시원찮았습니다. 출하량이 많지 않아 가격이 비싸진 배 대신 다른 과일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이번 추석 대목 과일 시장에선 여름 제철 과일들이 크게 활약했습니다. 샤인머스켓 포도와 멜론은 주력 상품으로 성황리에 판매됐고 제수용으로 쓰이지 않는 복숭아까지도 대목을 누렸습니다. 특히 사과배와 여름 제철 과일을 혼합한 상품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고객들도 점차 사과배 위주에서 다른 제철 과일 쪽으로도 지금 선물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하지만 밤대추는 아직 본격적인 수확기가 아니라 지난해 산 저작 물량이 줄을 잃었습니다. 고가의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은 송이버섯도 수확 시기가 맞지 않아 올해 추석엔 거의 자취를 감추다시피 했습니다. 건강식품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지면서 홍삼뿐 아니라 인삼, 더덕, 수삼 등을 찾는 소비자도 늘었습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양곡의 고급화를 위해 지정된 품종의 쌀만 사들이겠다고 발표한 게 1년 전입니다. 이를 위해 품종 검정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2018년 벼에 한해선 품종 순도 기준을 대폭 낮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품종 검정제가 정착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봐주기식 완화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양곡의 고급화를 위해 지정된 품종의 쌀만 매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품종 검정제입니다. 품종 검정제란 공공비축미 매입대 농가가 출하한 벼의 품종이 매입 대상 품종이 맞는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수학 품종을 매입 대상 품종인 것처럼 속여 출하하는 행위가 농가들 사이에서 암암리에 성행함에 따라 농식품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수확기에 도입했습니다. 매입 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품종을 검사해 순도가 80%에 미치지 못하면 정해진 품종을 출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품종 검정제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조사 대상 8,454건 가운데 15%인 1,275건이 품종 불일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규정대로라면 이들 1,275건에 해당되는 농가들은 앞으로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에 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농식품부는 품종의 순도 기준을 2018년산 벼에 한해 60% 미만으로 바꿨습니다. 정해진 품종과 다른 품종이 40%까지는 섞여 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품종 불일치로 분류된 벼는 당초 1,275건이 아닌 940건으로 낮아졌습니다. 품종의 순도가 높은 보급종을 사용하기보다 여전히 자가 채종을 통해 종자를 확보하는 농가가 많은 만큼 이를 감안한 현실적인 조치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도입한 지 1년도 안 돼 규정을 바꾼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정부 양곡의 품질 재고라는 품종 검정제 도입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정해진 품종대로 정직하게 출하한 농가들과의 형평성 부분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여 이번 조치가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품종검정을 도입이 첫 해이고 홍보가 좀 덜 됐다. 인식을 좀 농민들이 못하는 농가들이 좀 많았다. 그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내년도에도 뭐 계속 이렇게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올해 한해서 농식품부의 입장 설명에도 불구하고 품종 순도 기준 완화는 아직 도입 초기인 품종 검정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즉석 섭취 조리식품은 요리의 수고로움도 덜고 다양한 맛도 즐길 수 있어 인기가 높은데요.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로 이 같은 간편식 시장 매출액이 연평균 25%까지 늘고 소비 트렌드까지 급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간단한 방법으로 조리해 먹는 가공식품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4년간 가공식품 매출액 추이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분석엔 대형 할인마트, 온라인 마켓, 체인형 슈퍼마켓, 편의점 등 전국 4,200개 소매업체의 판매 데이터를 집계했으며 전체 소매 유통시장 거래량의 90% 이상을 반영했습니다. 분석 대상은 즉석 섭취 조리식품, 김치, 떡, 라면, 양념장류 등 37개 가공식품입니다. 매출액이 증가한 품목은 즉석 섭취 조리식품이 연평균 25.1%로 가장 가파르게 상승했고 김치, 떡, 액상커피, 액상차 순입니다. 이는 식생활에서 간편함을 추구하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식재료를 손질해 요리하는 소비자들이 줄어 요리에 활용되는 가공식품 매출액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설탕이 연평균 9.6%로 가장 크게 줄었고 밀가루, 고추장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 빙과와 조제커피의 연평균 매출액도 각각 6.9%포인트, 4.1%포인트 감소했습니다. 즉석 섭취 조리식품은 1인 가구와 맞벌이가 증가하면서 편의성이 중요시됨에 따라서 식생활 소비 트렌드 변화가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명절엔 손님맞이 이슈로 식용유와 참기름, 전통기름류, 부침가루, 튀김가루 등의 소비율이 높았고 육가공품은 추석과 설이 포함된 1분기와 3분기에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농식품부와 농경연은 37개 가공식품의 향후 성장성 분석을 성장, 유망, 둔화, 위촉 4가지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지난해 대비 판매액 증가율이 모두 높은 성장 품목엔 즉석 섭취 조리식품, 액상커피, 탄산음료, 발효유가 포함됐습니다. 김치, 떡, 만두는 유망 품목에 올랐고 라면, 우유, 과자 등은 둔화 품목으로 분류됐습니다. 시장 점유율과 지난해 대비 판매액 증가율이 모두 낮은 위촉 품목엔 양념장류 및 전통기름, 조미료 등 조리용 식재료가 포함됐습니다. M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강원도가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지원의 일환으로 지역산 농축수산물의 군납 공급 확대를 중점 추진합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군납 총 매출액은 1,800억 원이나 지역산은 38% 수준인 680억 원이 공급됐고 나머지는 타 지역에서 구매해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는 참여농가 조직화와 연중 공급체계 구축 등을 통해 2022년까지 지역산 군납 공급 비율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경상북도는 2020년 농식품 농촌개발 사업 공모에서 45개 지구가 선정돼 총 사업비 1,481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3개 시군에 490억 원, 기초생활 거점 육성 사업 12개 시군 24개 지구에 960억 원을 투입하고 시군 역량 강화 사업 18개 시군에는 31억 원을 투입합니다. 도는 2020년도 공모사업 선정 결과 전년도 대비 국비 280억 원을 더 확보해 6년 연속 농촌개발 분야 전국 최다 국비 확보라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상남도 농기원이 벼멸구로 인한 농가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 경보를 발표하고 5개 주요 발생 시군에서 농촌진흥청과 합동으로 정밀 예찰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밀 예찰 조사 결과 7개 시군에서 발생된 벼멸구 면적은 166헥타르, 집중 고사 피해 면적은 10헥타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벼 수확기가 다가오는 만큼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약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해
볏대 아래까지 약이 묻을 수 있도록 충분하게 약재를 살포하거나 분재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가 미 발표작을 대상으로 감귤 사진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오는 30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공모는 도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점까지 출품할 수 있습니다. 작품 소재는 제주 감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으로 온라인 또는 신청서와 함께 작품 뒷면에 출품표를 부착해 우편이나 제주국제감귤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방문해 접수하면 됩니다. 수상자로 선정되면 2019 제주감귤박람회 기간에 전시되고 폐막식에서 표창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농민들이 안정된 노후를 맞이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지 함께 고민해보는 100세 시대 노후 재테크 시간입니다.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와 함께 농민들이 꼭 알아둬야 할 노후 재테크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주택연금의 개요와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100세 시대 연구소의 책임연구원 김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알아볼 노후 재테크 방법은 주택연금입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노년층들이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동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도록 집을 담보로 맡기고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연금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연금 가입자를 위해서 은행에 보증서를 발급하면 은행은 공사의 보증에 의해 가입자에게 주택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현재 주택연금의 이용 현황을 보면 평균 연령 72세, 평균 월 지급금은 101만 원, 평균 주택 가격은 약 2억 9천만 원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은 종신 지급 방식이 가장 많으며 매월 일정액을 받는 방식을 가장 많이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입자 수는 점점 증가하면서 10년 동안 약 50배가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 조건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가입 가능한 연령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중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5세 이상이며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합니다. 주택 소유자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하며 외국인 단독이거나 부부 모두 외국인의 경우에는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주택 보유수는 1주택자, 부부 기준 9억 원 이하 주택 소유자여야 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방식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은 시가 9억 원 이하의 주택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입니다. 상가 등 복합 용도의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우대형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미만의 주택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지로 이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주택을 전세, 월세로 주고 있다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주택연금이란 집을 담보로 맡기고 본인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주택 소유자 혹은 배우자가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치매 등으로 의사 능력 또는 행위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성년 호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다 구체적인 주택연금의 종류와 월 지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